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 드립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래 좋네요. 네. 네. 음악 나가는 동안 계속 선생님께서 노래 좋다고 하셨어요. 자우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좋아할 것 같네요, 이제. 네. 예.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이분. 너무 말랐어. 김윤아님. 네, 네. 네. 그렇죠. 그 선생님 저희 이 대본의 첫 번째 질문이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인데 제가 여쭤보기가 좀 떨려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한숨밖에 안 나죠. 자기 검열을 많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어쨌든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정부의 수장은 네.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표적이 되는 분야가 문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줄이니까. 맞아. 제일 네. 먼저 줄이죠. 그렇죠. 거기를.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네. 문화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영화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네. 뭐 상점에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매점 일하고 네. 이렇게 견디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가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외유성 골프를 치러 가거나 외유성 뭐 어디 출장을 가면 좀 비난받잖아요. 네. 영화 정책의 수장들이 이럴 때 막 프랑스 칸네 영화제를 막 가요. 아. 간대요. 그러니까 뭐 칸네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한 편도 못 나왔거든요. 아, 지금. 정말요? 네. 지금 안 받아요. 한국 영화를. 한국 영화가 지나치게 지난 한 3년 동안에 OTT 드라마하고 액션 영화 그런 장원 거밖에 영화 안 수준을 나왔죠. 했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은 사실 영화제에서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 유럽의 잠재 영화제라고 하는 베를린, 베니스, 칸는 안 받고 있고 네. 북미 대륙에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아카데미, 트라이베카, 선댄스 있거든요.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봉준호가 4개 부분 접근을 한 게 4년 전이에요. 4년 동안 한국 영화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정책 담당 수장들이 뭐 영화진흥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유성 칸네 영화제 출장을 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런 계획을 보면서 제가 약간 분노했죠. 아, 그 저희는 모르거든요. 네. 그렇네요, 진짜. 이럴 때가 아니다. 가서 뭐 예컨대 한국 영화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사람들 만나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투자를 끌어온다거나. 영화 보러 가라고 영화진흥위원장 시키고 뭐 다른 어떤 기관장 시킨 게 아닌데 맞아요. 그게 또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네요. 요거는 내가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선생님. 근데 네.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빨을 또 틀니를 끼웠기 때문에 이제 발음도 안 좋고 그것도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그래서 뭐 싸울 수 있는 체력도 없고 네, 좀 요즘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선생님 그 경기일보인가요? 선생님 칼럼 쓰신 경기신문. 네. 한국 영화 망하고 있다. 네. 한국 굉장히. 영화 원래 제목 한국 영화 망하고 있다. 망했나? 망할까? 이렇게 썼다가 너무 장난 같아서 그렇게 썼죠. 네. 한국 영화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영화나 연극이나 뭐 공연이나 뭐 다 이렇게 뭐랄까 기복이 있어요. 네. 좋은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클과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내려갈 때 그걸 좀 잡아줘야 되고 올라갈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끔 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하시면 진짜 잘하실 텐데. 이빨도 없고. 그 칸네 영화제 갔다고 그 조혜정 님인가요? 그 사진 올라오는 건 그럼 경쟁 부분이 아닌데 간 걸로. 지금 그 비경쟁이거나 단편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 경쟁 부문에 출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미키 세븐틴도 베를린에 특별 상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특별 상영이고 공식 경쟁 부문에 작가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없다. 한국이 아카데미 작품상도 탔고요. 노벨 문학상도 탔고 지금 한국의 추기경이 교황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런 나라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기운 좀 살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네. 영화인들 다 지금 힘들게 살고 있고 저는 그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막 배달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안 좋아요 기분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뭐랄까요, 좀 돈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국가가 너 만들어라. 한 5년 후에 갚아라. 근데 못 갚아. 그럼 또 한 2년 연장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2년 연장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투자죠. 그렇죠. 예. 그 갚으라고 또 쪼이면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렇죠. 물론 모랄 해저드는 방지해야 되겠으나 네. 예전에 DJ 정부가 한 번 이런 문화 쪽에 돈을 줄 때 3천억씩 부어줬었어요. 그래서 펀드 만들어서 가져다가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그 자산이 한 20년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해외 영화제도 그렇죠. 많이 좋았어요, 나가고 그때. 그랬었구나. 어쨌든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장관께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뭐 그렇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 돈이 어디서부터 마르는가 하면 문학의 지출부터 줄인다. 그렇죠. 정부 예산도. 신문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간지라 그래요. 문화면 그렇죠. 간지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예. 왜 간지를 만들었냐면 빼기 쉽게. 광고가 안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지고 광고가 많이 들어올 때 추석, 설날 이럴 때 뭐 더 많이 백화점 광고 넣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간지로 넣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돼서는 모든 것이 그 간지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본지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때인 거죠. 그렇죠. 폭삭 속았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선순환 돼서 국내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투자가 되거나 네.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네. 제가 하면 잘할 텐데. 그러게요. 오늘의 주제 선생님이 하시면 잘할 텐데. 난가? 그렇죠. 그 배달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열심히 우리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건데 영화하는 분들은 직업이 영화인인데 그거를 못한다는 뜻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셨습니다. 그 절대로 그 일을 폄하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소중한 일이죠. 네. 요즘 야당이 흥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여당 야당할 때 그 야당인가요? 제가 야당동 살거든요. 선생님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파주 야당동. 그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 네. 네. 이 야당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마약 사범 얘기예요. 마약 사범 어떻게 얘기요. 보면. 그런데 중반쯤 가다 보면 야당 얘기예요. 결국은 정치 얘기로 가고 모든 일은 정치에 귀결되고요. 사실은 이 야당이라는 영화가 발칙하게도 지금의 검찰 행태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 재밌고 뭐랄까 투지가 있어요. 영화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러 가나요? 200만 넘었다고 나오던데 지금. 아직은 배가 고플 거예요. 제작자가. 왜냐하면 예. 240만을 모아야 예. 이게 이른바 BEP인데 아직은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상승세. 네. 야당이 지금 상승세죠. 네. 잘 되고 있고 영화가 뭐랄까 격렬하고 비교적 재밌는데 상업 영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세 가지 특징, 스토리 잘 짰고, 네. 스토리텔링, 스토리 잘 구축했고, 그다음에 캐릭터 좋고 이런 거죠. 유해진, 박해준, 맞아요. 강하늘 씨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있었거든요. 네.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안 보셨죠? 네. 나 포스터는 봤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 캐릭터 같아요. 강하늘 씨가요. 약간 그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코믹한 리듬을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죠. 어쨌든 이거는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하는데 검사가 어떤 특정 검사가 네. 야욕을 갖고 다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도 조작을 하고. 이거 지금 저희도 막 의심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치권도 주무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한테 예. 나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랩돼요. 지금의 현실과. 아마 그런 점들이 대중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갑자기 많이 보러 가시는구나. 그리고 보통 상업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 어쨌든 정의는 이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서 현실은 정의가 이기지 못하지만 이 야당이라는 영화는 그래도 그 못된 검사를 응징을 했기 때문에 유해진 씨예요. 네. 그 검사를 응징을 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맛이 있죠. 네. 그럼 여기 제목에 야당이 여당 야당할 때 그 야당 아니죠? 이건. 마약 사범의 은어인가 봐요. 뭐냐면 그 마약 범죄를 하나 조각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네. 전체를 잡지는 않고 일부는 잡아놓는 실적을 올리고 일부는 또 돈을 돌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중간에 하는 매매업자가 이제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야당질 당했다. 이 마약 사범들한테는 야당질 당했다는 그 사기 당했다. 예. 검사한테 뒤통수 맞았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의 은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당이라는 은어를 또 하나 알게 되고요. 왜 야당이라고 그랬을까? 뭐 그게 아마 옛날부터 이제 정치권의 야당 여당 하면서 네,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여당은 아니니까. 어쨌든 집권 또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거기서 기생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런 거죠. 브로커. 네. 그 검찰하고 마약 사범 사이에 어떤 그렇죠. 검찰이 역할을 이제 하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큰 조직을 잡는데 네. 이 야당질을 하는 그런 불법 매매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루트를 알게 하고 협상을 하게 하는 거죠. 요만큼만 잡아갈게. 너희는 요만큼은 살려줄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도록.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권력을 갖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집단적 패거리와 그 범죄와 거의 범죄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흥행 중인 야당 이야기 좀 했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 네, 선생님,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오동진 선생님 치아 이야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또박또박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고 청취자들은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괜찮대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힘을 줘서 얘기하는지 힘듭니다. 저. 네, 또박또박 정확하게 들리게 하려고. 네, 그러게요. 한정혜님은 쑥디님 이제 방송 듣는데요. 동네 정형외과에서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1시간 있었습니다. 야, 여기 정형외과 선생님 좋은 분이시네요. 오늘도 제 방송은 이따가 나머지 공부해야겠어요. 그러시고요.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요. 오동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선생님께 근황을 여쭤보면 요즘은 한숨을 많이 쉬시죠. 애청자들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영화 소식 더 자세히 듣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여기 이런 분 계세요. 선생님. 3950님이 네. 오늘 처음으로 부지런히 퇴근해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시네마 레터 너무 좋네요. 오동진 감독님 설명 들으면서 추천작을 메모했다가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러셨는데 선생님이 제작자까지 하셨죠. 감독도 하셨나요? 감독은 전 꿈을 안 꿨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제작자 하셨어요. 네, 오동진 선생님. 다른 영역입니다. 네. 3950님이 뭘 볼까 고민 안 해도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는 근데 부지런히 메모해놓고 다 못 봤는데 선생님이 또 나오세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막 또 추천해 주세요. 요즘 그러고 있죠. 그거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네. 책을 꼭 한 권을 다 봐야지 다음 권을 읽는 그렇죠. 그런 강박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못 보면 영화도. 그냥 제 얘기 들으시거나 네. 글을 읽으시거나 이래도 예. 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네. 어쨌든 영화를 책도 가는 내셨죠. 우회로를 같이 가시면 되거든요. 네. 뭐 직진해서 영화를 보셔도 좋지만 꼭 어떻게 영화를 다 봅니까? 네. 저처럼 보실래요? 그것도 별로 좋은 삶은 아니고 예. 적절하게 영화 보시고 즐기시고 또 의미도 찾으시고 글도 읽으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자리가 영화를 혹시 나중에 못 보시더라도 네. 추천은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죠. 네. 콩클라베를 안 보신 분들이 아직 있으시지만 콩클라베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분위기의 영화일지. 네, 그런 것만 아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콩클라베 정말 갈수록 더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 네. 왜냐하면 지금 콩클라베 중이니까. 딱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콩클라베 얘기하시고 몇 주 있다가 그러니까 교황님이 진짜 돌아가시고 네. 아우, 정말 참. 네. 놀라운 일이죠. 그 선종을 하시고 교황. 아까 야당 얘기하다 우리가 말았는데 여기 네. 야당 보니까 윤세호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동진 선생님 야당 영화 봤거든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재미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요거는 하시네요. 약간 무서우셨나 봐요. 예. 취향의 문제일까요? 이게 좀 18금이거든요. 그럼 잔인한 장면 또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약간 그렇죠. 성적으로도 좀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고 아마 이런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 만든 감독님이
황병국 감독이라고요. 2005년에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계를 잠깐 깜짝 놀라게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감독이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를 잘 못 만들다가 2011년쯤에 특수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특수본이요. 예, 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영화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기현 감독이시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네. 단역 출연을 많이 한 거예요. 아 여기저기 영화에 그 다녀오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 아 단역 예. 연기를요? 대체로 무슨 뭐 국가수 뭐 과장 뭐 서울의 봄 같은 데서는 장군 역할, 오. 나쁜 장군 역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부동산 중개업자, 뭐 무슨 뭐 보도국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잠깐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그런데 그 단역이 몇 카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에는 도움이 됐어요. 출연료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나온 영화 편수만 해도 무지막지해요. 아 또 이런 네. 방법이 있구나. 네. 그분이 그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이 뭐 영화를 지금 만들 수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마 그 신인 감독도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그렇죠. 워낙 연기를 능청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했죠. 그리고 그 대중적 인지도도 생겼었어요, 사실은. 저 사람 네. 누구야? 머리도 하나도 없고 막 아, 그랬는데. 이 서울에 보면 단역으로 나오셨으면 사진 보면 알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황병국 감독이 그 이 영화 야당을 만들고 나서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황병국 살아있네. 네, 이랬어요. 아, 이 영화 보시고요. 네, 그 야당. 연출의 저력 같은 것도 뭐 돌파력 이런 것들이 좋고 지금 60대인데도 여전히 뭐랄까 이렇게 펄떡이는 그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더 만들어야죠. 네. 그래요. 80까지 한 5편만 만들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러다 또 깐느 한번 경쟁작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욕심은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정지영 감독이 영화를 새로 찍고 계세요. 네. 나의 이름은이라는 영화로 제주도 4.3 얘기인데 아, 우리 정지영 감독께서 지금 거의 8순이에요. 네. 그걸 그렇죠, 바라보시면 그렇죠. 황병국 감독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5편, 6편 만들 수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의 90대 중반이에요. 지금이요. 네. 지금도 마지막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저는 미스테리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우디 앨런 뭐 이런 분들. 한국에서는 아직도 화라산처럼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정지영 감독입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도 80, 90까지 계속 평론하셔야죠. 이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아까 퀴즈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제 이름 맞히기였는데요. 선생님께 정답 여쭤볼게요. 이 영화제는 독립영화 진가와 매력을 보여주는 영화제입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어여삐 자라는 이 꽃에 비유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동진 선생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영화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들꽃영화제, 2번 온실영화제. 이거를 예. 2번 보기를 들풀 영화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이제 너무 어렵죠. 좀 헷갈렸을 거예요. 네. 네. 들꽃 영화제죠. 네, 들꽃영화제 1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스터가 이쁩니다, 사실은. 들꽃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 포스터를 누가 만든 걸까요? 저 참 감탄했거든요. 보면서. 저거 구본창 사진작가 작품이고요. 구본창 작가님이세요. 네, 제가 뺏었어요. 네, 네. 아, 네. 선생님께서 뺏어서. 저는 그런 거 잘하죠. 돈이 없으니까 좀 주시라. 꽃과 관련된 작품을 주시라 했더니 왜 달라고 하느냐. 좀 쓰자 뭐 이렇게 된 네, 거죠. 아, 저랑 저 사실은 이제 뭐랄까 가까운 인척 관계고. 친인척 관계. 네, 그래서 뺏었죠. 친인척 찬스로 구본창 작가님 사진을 공짜로 쓰신 거군요. 사진 좋죠. 네, 저 그래서 포스터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제인데 돈이 없어요. 아, 참 선생님 그 폭삭 소가수다. 네. 여러분 선생님 오동진 선생님의 한 명 있는 딸이 무남 동료 따님이 폭삭 소가수다의 책임 PD였대요. 제작 PD였죠. 제작 PD. 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뭐 아직 30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30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1위 했잖아요. 네. 그. 와. 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제작진들의 어떤 이름이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약간의 그 소외감이나 상실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좋다고 얘기했고 어쨌든 그 제작팀의 일원으로서 제작 PD로서 열심히 만든 것 같고요. 뭐 제가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 네, 제가 좀 길게 글을 썼었는데 그 글 참 좋았습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 선생님이 칼럼 그 영화평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네,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넷플릭스가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비판적인 그런 글을 많이 썼거든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어떤 작품은 뭐가 안 좋고 어떤 작품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내부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래요, 제가. 그래도 박찬욱 감독님이 넷플릭스에서 전란. 전란할 때는 우호적이었는데 그때 이미 혹시 따님께서 제작 PD를 하고 있어서 우호적으로 아니, 바뀌신 그건 제작 PD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그 시기는 아니고. 저는 사실 폭삭을 만드는지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 공개될 때 네. 안 보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봐야 돼? 내가 그랬더니 약간 섭섭해 하길래 나중에 그 아내한테 들으니까 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해. 아, 제가 왜 갑자기 따님 얘기를 꺼냈냐면 선생님께서 자꾸 치아가 없다, 막 들꽃 영화제 돈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이 9번 창 사진이 얼마짜리인 줄 알죠? 뭐 이런 거 막 가져오고 막. 네, 그러셔가지고 아니다. 선생님께 든든한 백인 따님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 들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들꽃 영화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귀한 영화제죠. 이렇게 독립 영화를 조명하는. 제가 그 여유가 항상 여유가 있었던 때는 없는데 약간 있었을 때는 네. 15개 부문 수상자한테 상금을 줬어요. 아, 왜냐하면 독립 영화 하는 사람들은 쌀값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쌀 사가라. 상금으로. 심지어 제가 쌀도 선물로 줬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쌀 봉지를 주니까. 네. 영화상 시상식에서 부상으로 쌀을 주니까. 그런데 어떤 독립영화 촬영 감독이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실물 경제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여유가 없어지니까 상금을 못 줘요. 그게 제가 좀 가슴이 아프고 네. 많은 현물 협찬을 받아서 화장품도 주고 싶고 쌀도 주고 싶고 이렇거든요. 맥주도 네. 주고 싶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한테 안 도와줘요. 그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협찬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해해요. 지금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십시일반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때임 절실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들꽃 영화제. 네. 저희- 오늘의 기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후원 계좌를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포스터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 또 지금 화제작이 네. 이게 왜 화제지 했던 게 이게 2018년에 나온 소설이었거든요. 네.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 네. 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소설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네.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 영화의 내용 분위기 이런 것들보다도 인기를 모으거나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배우? 그렇죠. 이혜영 씨 때문이에요. 이혜영 씨가 딱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이혜영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에너지,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가 이분이. 대단하잖아요. 카리스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대사를 100% 전달력 있게 하는 여배우는 이혜영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네. 그 강렬한 에너지. 이게 사실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연기자가 붙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워낙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카리스마가 좋고 그래서 저도 순전히 이혜영 씨 때문에 봤어요. 화가를. 네. 또 이혜영 씨가 어디 출연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그리고 팬들이 액션 있겠네요. 영화고. 액션 영화. 네. 60대의 킬러. 60대 여성이 네. 킬러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기가 비녀 같은 거예요. 네. 칼솜씨가 뭐. 여주인공 이혜영 씨가. 파과가 이제 16살 소녀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 과자, 이 오이 과자인가 과자를 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파하면 팔이 2개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16. 8이 16 해서. 16살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영화 속에서 그 킬러가 16살에 발탁이 돼서 그때 이제 킬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베를린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라고 뜨는데 와. 그렇죠. 베를린에서 절대적인 찬사는 받지 못했으나 액션 영화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제용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상업적 저력, 대중성 이런 것들을 베를린 영화제가 약간 좀 활용한 거죠. 영화는 뭐 예술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상업 영화고 여러 가지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혜영 씨가 저 몸을 아끼지 않고 네. 액션을 선보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짠한 부분도 있어요. 짠한 부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버려진 소녀가 어떤 남자에 의해서 길러졌고 그 남자를 사랑했고 약간 그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는 어떤 젊은 수의사가 거꾸로죠. 네. 자기는 나이를 먹었고 젊은 수의사는 어리고 거기에 또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제2의 킬러가 있는데 네. 일종의 그 뭐랄까 그 근친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또 어머니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망과 사랑이 이중 삼중으로 막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테마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액션도 물론 재밌는데 네. 어쨌든 뭐 상업 영화로서는 뭐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흥행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파과도 그렇고 지금 극장에 걸리는 한국 영화 분위기가 대략 이런 그렇죠. 분위기로 네. 가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예컨대 프랑스나 네. 프랑스 영화 중에 티탄 이런 얘기 가끔 제가 드리는데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티타늄을 머릿속에 이제 삽입한 어떤 여자 소녀가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유럽의 젊은 감독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트랜스 휴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변질되는 것. 그게 네.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아니면 네, 또 다른 네. 어떤 욕망의 어떤 매개체가 됐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영화는 파격적이고 새롭고 실험적이어야지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파과나 뭐 야당도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건 새롭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적이진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는 미래 비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실험적이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어떤 영화들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들꽃영화상, 들꽃영화제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영화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들꽃 영화제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도 영화 만들고요. 3천만 원 가지고도 영화 만들고요. 영화는 사실은 어쨌든 의지의 소산입니다. 네, 의지의 소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민병국 감독의 허망에 관하여란 허망에 관하여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를 미리 봤는데요. 네.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그리고 대사가 다 문어투야. 이게 너무 생소한데 영화 처음부터 그의 하였던 것이었던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화 만드는구나. 이걸 그 어느 문학책에서의 문어투의 대사를 그대로 하는데 읽으면서 제가 놀랐던 건 젊은 연기자들이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그런 실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새로워집니다. 그런 작품들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나중에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 5년 있다 못 갚으면 2년 더 연장해주고.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6771님이 쑥디님 오늘 우리 오티처 때문에 배꼽 빠집니다. 오동진 선생님을 오티처라고 하셨네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조심히 퇴근하시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골든 할리데이 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계속 웃고 계시죠?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밀라노님이 2시간 편성되고 나서 오늘의 기후가 너무 짧아진 느낌이에요. 오동진 선생님만 한 2시간 통으로 모셔도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텐데요. 선생님 아프셔서 그쵸? 네. 힘주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2시간 하면 땀납니다. 그래요. 지금 외국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해피엔드. 네. 이거 전도연 씨 나왔던 그 영화 리메이크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닐까요? 그래서 그 포탈에 찾으실 때 네. 해피엔드를 붙여서 써야 예. 돼요. 띄어서 쓰면 전도연 영화고.
해피 엔드 네. 이렇게 띄우면 전도연 전도연 주연의 아마 영화가 그게 나오고. 나올 거예요. 해피엔드는 일본 영화인데요. 네오소라라는 34살짜리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34살의 감독이. 사카모토 류이치 아들이에요. 와.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서 이름도 네오소라. 그렇죠. 엄마 쪽을 따랐대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아들을 잘 안 키웠다. 아, 이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가는 이제 음악적으로 위대하죠. 위대한 아버지일 수만은 아닌 거죠. 네. 아들은 어머니 성을 따랐구나.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리잖아요. 예술가는 예술을 즐기는 대상이지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살거나 힘들다. 네, 그렇죠. 네오소라가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한동안 이와이 순지가 있었고 고레에다 히로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다음 하마구치 류스케가 나왔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미야케 쇼예요. 아, 그 다음에 나온 게 네오소라예요. 그 정도. 그게 뭐냐면 반열인가요? 일본 영화계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속 새로운 감독들이 그렇죠. 뛰어난 영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 미야케 쇼가 36이고요. 네. 38. 얘가 34살이에요. 그 중국의 비간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아주 정말 괴상 망측한 감독인데 영화를 한 2번쯤 보고 있으면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라고 매우 흥미를 갖게 되는 감독이 있는데 그 비간 감독이 3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의도적으로라도 세상이나 영화계나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대 교체를 해주고 걔네들이 이상한 영화 찍든 좀 약간 뭐 비상업적인 영화를 찍든 그걸 지켜봐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그렇죠. 들꽃 영화제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해피엔드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일본 고등학교에서 그런 비상기형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네. 그게 뭐냐면 교장이 그 일본 정부는 가상의 총리가 예. 지진 등등해서 그 일본의 그런 비상시국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네. 학교 교장이 학교 내에 폭력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AI 감시 시스템을 동원해요. 그래서 AI 카메라 맨날 찍어. 아이들을. 아이들 그 얘가 뭐 하고 있으면 벌점 3점, 뭐 하고 있으면 벌점 5점. 그래서 벌점 10점 되면 퇴학이야. 이렇게 옥죄는 사회를 만약에 일본의 한 고등학교로 응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인간은 그런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 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는 큰 바다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강의 얘기를 통해서 네. 큰 바다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매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고 네오소라라는 감독 제가 몰랐었는데 한국의 부산영화제 때 작년에 왔었고요. 제가 좀 뒤늦게 봤죠. 네. 이런 상황이면 한국 영화는 못 따라간다. 중국의 비간이 있고 일본의 네오소라가 있고 프랑스에 누가 젊은 애들이 30대 감독들이 나오면 한국 영화는 지금 30대 감독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달하고 있고 대리운전하고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면 이게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그러네요.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장관을 해서 오늘 국무회의 결론- 나가서 막 예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네. 대통령님 문화 예산을 주십시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빨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빨이 없는 사람은 장관 안 자기가 됩니다. 없다고. 어쨌든 이 영화 그 해피엔드를 저는 꼭 권해드리고요. 네. 뭐랄까요? 그 일본 영화라고 해서 약간 좀 등한시하시거나 좀 뭐 이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좋은 영화는 그것이 일본 영화가 됐든 뭐 심지어 이스라엘 영화가 됐든 좋은 볼수 영화는 있다.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